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용주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요즘 워낙 엔화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얘기를 할 건데 자, 두 분께서 오늘 이 환율인 만큼 네. 어려울 수가 있어서 천천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워낙 칼럼니스트님은 천천히 말씀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베 잡는 엔고. 사실 오늘 저희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줄일 거예요. 그리고 엔화의 전망과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김영롱 앵커가 현재 엔화의 동향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베 잡는 엔고라고 저희가 대주제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 이조 앵커가 얘기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베가 펼쳐왔던 정책이 4시간 만에 그렇죠. 그냥 산산조각 나는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런 엔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워낙 글로벌 불확실성이 많았었잖아요. 네. 중국발 불확실성도 있었고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엔고 네. 현상이 이전부터 나타났는데 네. 이제 활용 정점이 브렉시트였죠. 그렇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뭐 그날 장중에 99엔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막판에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뭐 금, 달러, 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엔고 현상이 겨우 좀 어느 정도 잡아놨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요. 그 잃어버린 25년 이후에 좀 되나 네. 싶었는데 브렉시트가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고 현상이 다시 한번 좀 급하게 그렇죠. 나타나고 네. 있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앞으로가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에 그렇죠. 대해서도 물론 단기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이 좀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00엔, 한 101, 102엔대 놀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전문가들이 이제 뭐 90엔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전에도 브렉시트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그 수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정체가 아직까지 잡히질 않다 보니까 아. 불안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우려가. 그리고 또 캐머런 총리 10월 달에 만약에 그만둔다 뭐 얘기 다시 나오면 이게 더 엔화 가치를 올리는 데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아베노믹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원리 자체는 네. 돈 풀어서 좀 유동성을 올리면 주가는 올라갈 테고 네. 그리고 엔화 가치는 좀 떨어질 떨어질 테고. 테고.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좋아질 테고 좋아질 테고. 그러면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을 테고 네. 종업원들은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쓰니까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테고. 네. 그걸 낙수 효과라 그러죠. 예, 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참 그래 상식적이다 하겠는데 근데 낙수 효과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낙수 효과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수년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미국에서도 사라졌고 네. 한국에서도 사라졌어요. 네. 낙수 효과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나는 수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내수로 낙수 효과 일어나는 법 그것도 있고 네. 또 부자 감세를 하면 예. 네. 부자가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으로 내려온다. 네. 그것도 하나의 낙수 효과인데 네. 이제 두 개 다 네. 과거 일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낙수 효과 없어진 지 진짜 오래됐고 네. 낙수 효과라는 얘기 자체를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한 90엔대까지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저희 한용주 칼럼니스트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 블랙시트의 영향을 받는 앵고가 네. 마지막 단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앵고는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마다 네. 엔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점점점 약해질 거로 봅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네. 엔화 강세의 배경은 해외에서 불안한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자금이 네. 본국으로 회수를 합니다. 네. 일단 겁이 시작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부머를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네. 청일 전쟁 때 1930년대를 1차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고 네. 그 2차 베이비 부머는 45년도에서 50년까지 태어난 세대, 예. 태어난 네. 세대인데 그 세대가 지금 65세를 다 넘겼습니다. 65세를 넘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까먹게 됩니다. 그렇죠. 연금 소득밖에 없어요. 네. 그 연금 소득이 항상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해마다 까먹는데 매년 조금씩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면 갑자기 빨리 회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충격적인 요인이 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엔화 강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화 약세 요인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본 내 투자했던 자금, 네. 채권이나 증시 자금이 네. 빠져나갈 수 있죠. 아베노믹 획세에 실망을 하면 네. 실망한 자금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빠져나간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일본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금융 자산으로 수익을 내기가 그렇죠.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등 실흥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일본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주니까 채권을 팔고 거기다가 네.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엔화 약세의 배경입니다. 네. 그런데 엔화의 강세 배경하고 엔화 약세의 배경을 따지면 엔화 강세의 배경이 앞으로는 점점 힘을 줄여갈 가능성이 높고 엔화 약세의 배경은 점점 힘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 밸런스가 어느 시점인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100엔선이면 달러당 100엔선이면 그게 밸런스의 수준이지 않겠느냐. 백엔선이 네, 딱 그래서- 지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그렇다면은 지금이 이 엔고의 거의 정점이라고 보신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은 커다란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죠. 네. 250%고요. 네.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요. 네. GDP 대비. 또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을 계획을 해두었는데 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연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쯤에 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물론 최근에 경제 지표도 좀 흔들리고 또 브렉시트 사건에 의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루었지만 네.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이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셀가스의 구조조정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 지표가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빨라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금리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네. 네. 그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엔화는 약세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이니까요, 환율은. 근데 꼭 네.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연결고리가 좀 예, 부족한 예. 감이 있긴 예, 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달러와 엔화는 환율인 상대적인 가치를 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엔화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 일본이 더 불안하냐 네. 아니면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더 불안하냐 이거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일본 자금이 해외 투자했던 일본 자금이 회수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과거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네. 불안한 사태가 발생하면 네네. 거의 해소되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늘상 그렇게 학습 효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으로. 그 실제로 일본 국가
재정 상태나 네. 일본 증시나 채권을 봤을 때 일본 기업 활동을 봤을 때 일본은 이미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효과를 내는 것은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본 자금이 급하게 해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일본이 대외 투자 순채무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 채무액이 2014년도에 3조 1천억 달러 수준에서 네. 작년에 2조 8천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지난 일본인들이 네. 2차 베이비 부분들이 자금을 조금씩 계속 해소하고 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불안 사태가 벌어지면 갑자기 빨리 해소한다. 네. 네,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해소가 되면 좀 뜸했다가 네. 뜸했다가 뜸했다가 하면서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진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약해지고 내년보다 후내년에 약해진다. 네. 근데 다 뽑았으면 더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외 순채무액이 줄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줄었고 올해도 줄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는 이해가 되는데 김영롱 앵커 어떠세요?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사실 저희들은 매일 생방송을 하잖아요. 네. 매일 자료를 취합하고 매일 네. 주식시장 달라지는 걸 보다 보면 참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2년 그러니까 이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나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잘 못했던 거를 칼럼니스트님께서 맞아요.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직업이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가고 그렇죠. 있는 앵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투자자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정보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130엔대까지 2년 내에 갈 수도 있다고 이제 거시적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네. 당장 하반기까지 나오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가 90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환율이란 게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결국 마무리 지은 거는 환율 부문은 암기 과목이다. 이해하려고 맞아요. 하면 할수록 더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좀 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표를 네.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앵고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엔대까지 브렉시트 투표 결과 이제 나올 때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반대로 네. 엔화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뚝 떨어졌을 때가 6월 24일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있었을 때 그때 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마감 종가 이후로 해서 조금은 회복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100엔대를 터치했으니까요.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수출 기업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한테 오는 수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옛날보단 덜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예, 어부지리가 있다 보니까 그 어부지리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얻어갈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어부지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리포트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원래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제목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삼성증권에서는 사실 엔고의 지속, 국내 수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내놓긴 했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 글을 잘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한 줄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글로벌 수요의 증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잘 팔려야지 잘 판다면 네네네. 환율의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된다가 기본 전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만 환율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되돌아보면 옛날에 앵고 뭐 이런 소식 났잖아요. 네. 무조건 자동차주였어요. 맞아요. 막 그랬었는데 한 2년, 3년 네.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뭐 앵고 소식 나와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뭐 실적 뭐 얼마나 팔렸는지 보지 네. 이제 앵고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뭐, 기사를 보면서 저도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는 몸이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그렇게 엔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언론사들에서는 많은 언론사들이 엔고가 수출에 도움, 뭐 자동차 반도체에 도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굉장히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또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엔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엔고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고라고 하는 것은 원엔으로 봤을 때 옛날에 내가 100엔을 들고 있었다면은 이 9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똑같은 100엔으로 이제 1165원짜리 물건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은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혜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100엔을 갖고 있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옛날엔 900원을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1160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 기업들 그리고 여행 기업들 또 카지노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잖아요. 네. 카지노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통상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우리 수혜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거의 한 40%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엔고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한 2배가량은 뛰어야지 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뛸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위안화 네.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 가고 중국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준비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2012년부터 우리나라를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안 오는데 이렇게 사람은 계속 줄두고 있는데 돈 쓸 사람이 줄어드는데 진짜 그 면세점과 카지노 그리고 여행업비가 그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수혜를 받겠느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환율이 지속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엔고가 돼도 엔고 기간이 지속이 되면 저 추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6개월 미만이랄지 짧은 시간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출하는 것도 수출 단가를 할 때 엔고 환율에 따라서 단가를 자주 조정하지 않습니다. 네. 전체 수익을 보고 하기 그쵸, 맞아요. 때문에 1년치 수익을 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엔고가 지속이 되어야 네. 일본이 가격이 바뀔 수가 있고 가격 결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환율이 지속이 되어야 그 환율이 반영이 된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설사 100엔 이하로 빠진다면 네. 오히려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네. 대한 그렇죠. 투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저는 엔화가 점진적으로 2년 내에 130엔까지 엔화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꽤 높네요. 130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엔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고 현상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그게 이제 칼럼니스트님의 의견인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엔고 현상의 수혜주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떨 것인가? 여행, 면세점, 카지노와 좀 다를까? 뭐 가격 경쟁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품목들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은 걸 사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낮은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제 김영롱 앵커랑 저랑 같이
이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반떼랑 시빅. 아반떼랑 혼다 시빅 네. 무엇을 살 것이냐? 그쵸. 분명히 혼다 시빅이 더 비싼 것을 알면서도 아반떼에 굉장히 많은 할인 마케팅을 적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혼다 시빅이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은 네.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기에는 지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엔고의 현상으로 그 수혜를 그렇게 자동차가 특별히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네. 게다가 그 칼럼니스트님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요즘 기업들 치고 환율 대비 안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네, 맞아요. 뭐 오늘 환율이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가격 갑자기 올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어제 환율 뭐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리지 않아요. 환율에 대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결제 통화도 다양화하고요. 그리고 환차손이나 뭐 환차익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선물 투자도 미리 해놔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이런 환율의 변동성을 많이 조절을 해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건데 과연 환율로 인해서 그런 수혜를 바로바로 받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까 하실 말씀 네. 있으신 네, 것 같은데. 네. 예. 환율 변동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국가의 경제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환율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아베노믹스는 일종의 허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베노믹스에 실망을 많이 하고 네. 투자 자금을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부실 정책이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통화 완화, 즉 네. 양적 완화하고 네. 재정 지출을 네. 늘려서 2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하살, 두 번째 하살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성장 전략은 2년 지나고 3년 차에 내놨어요. 그렇죠. 그것도 부랴부랴. 네. 그것도 과거에 답습하는 형태로. 일본의 강점을 살린 차별적인 성장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과거에 했던 재탕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일본의 경제가 성장할 수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아베노믹스 정책 자체가. 네. 그래서 애초부터 부실을 애고하는 정책이었다. 그 환율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네. 경쟁력이 살아나서 그것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네. 이미 낙수 효과는 상당히 희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부실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강점은 산업별로 보게 되면 기계, 자동차, 네. 러버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네. 그 정밀화학도 있고 바이오도 있지만 정밀화학 부분은 미국 셀가스 정책 때문에 네. 가격 경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음. 셀가스 단가가 낮아지니까 네. 미국에서 정밀화학 공장을 많이 세워서 네. 산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정밀화학 부분이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미국 때문에 또 전자와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 때문에 네.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강점인 옛날에 전자왕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때문에 전자 부분을 잃었고 정보통신 부분을. 그다음에 석유화학 부분은 미국한테 뺏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계, 자동차, 로봇인데 네. 최근에 AI를 이용한 로봇, 서비스형 네. 로봇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분야가 일본의 강점이라 그거를 살리지 않으면 일본이 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엔화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앵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영롱 앵커가 먼저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앵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다시 제가 돌아와서 약간 분위기가 안 맞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 결론 직설은 N고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자 보시면 이제 좀 나름대로 라임을 살려봤는데 네. 오늘은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N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N고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 환율 때문에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건 아닌데 네.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당장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입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단기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영국에
나가 있는 일본 기업들 공장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네. 근데 당장 그게 이제 이후 내에 다른 국가로 또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엔고 현상 때문에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조금 더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칼럼니스트님이요. 네, 저는 결론을 블랙시트 영향이 따른 앵고 현상은 지금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국내 경제를 전 되돌아봤으니까 자, 무엇이 중요한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롱 앵커가 썼던 네. 무엇이 중요한디 환율 효과를 받으려면 네. 기본적으로 물건을 잘 팔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환율 효과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물건을 잘 팔자, 무엇이 중요한디 알아보자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이 앵고 현상을 좀 쉽게 그리고 천천히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용주 칼럼니스트 김영롱 앵커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